처음엔 하루짜리 알바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차, 광택, 코팅기사 총잡이, 알바. 말 그대로 옆에서 보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해보고 나서 이 일이 왜 사람을 그렇게 빨리 바꾸는지 알게 됐습니다. 월급이 나쁘지 않다는 말, 기술만 배우면 오래 간다는 말, 그 말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 광택, 코팅기사 총잡이, 알바. 하루 일해보고 느낀 진짜 월급 현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을 알아보게 된 건 딱히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어도 괜찮았고 단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몸 쓰는 일이라도 하루 벌어 하루 살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알바 사이트를 보다 보니 세차 보조, 광택 보조, 코팅 총잡이라는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보 가능, 경력 무관, 당일 출근 가능, 시급도 나쁘지 않았고 일 배우면 기사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실 세차 정도는 누구나 해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물 뿌리고 거품 내고 닦아내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지원했고 연락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면접이라고 해도 거창한 건 없었습니다. 전화로 언제 올 수 있냐, 체력 괜찮냐, 오래 할 생각 있냐, 딱 그 정도였습니다. 경험은 전혀 묻지 않았고 오히려 초보가 낫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출근 시간은 아침 8시였습니다. 세차장은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기사님들은 이미 작업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도착하자마자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일단 옆에서 보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그렇게 안심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은 딱 10분이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단순했습니다. 물 뿌리기, 타월 나르기, 세정제 가져오기, 말 그대로 총잡이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여기는 한 대 한 대 천천히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약은 이미 꽉 차 있었고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 작업이 밀리는 구조였습니다. 물 뿌리는 것도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도, 거리,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고 타월도 아무거나 쓰면 바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그 타월은 유리용 아니야. 거긴 다시 해야 돼. 거품 남았어. 다시 닦아.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계속 다시 하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점점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휠 닦기, 타이어 정리, 실내 청소 보조, 거기에 광택 작업 전 준비까지 맡게 됐습니다. 광택 작업은 특히 긴장됐습니다. 기계는 기사님이 잡았지만 마스킹 작업, 약재 준비, 코드 정리, 모든 보조 작업은 총잡이 몫이었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차 한 대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긴장한 상태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허리는 계속 굽혀져 있었고 손목과 어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세차장은 항상 물기 때문에 미끄러웠고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점심은 따로 제공되지 않았고 각자 알아서 먹는 구조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다 이렇게 총잡이부터 시작했다는 말, 힘들어도 버티면 기술이 남는다는 말, 그 말들이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들렸습니다. 버티는 사람만 남아. 총잡이 하다 나가는 사람 진짜 많아.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았습니다. 오후 작업은 더 힘들었습니다. 이미 오전에 체력이 빠진 상태였고 차는 더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물에 젖어 있었고 장갑 안은 땀과 물로 엉망이었습니다. 타월을 짜는 횟수만 해도 수십 번은 됐을 겁니다. 이쯤 되니까 이 일이 단순 알바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체력으로 버텨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차가 다 빠져야 끝나는 구조였고 그날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몸은 말 그대로 녹초였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눕자마자 잠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이야기, 월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루 일한 기준으로 받은 돈은 총잡이 시급 기준으로 계산됐습니다. 당일 지급은 아니었고 며칠 후 계좌로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편의점이나 단순 서빙 알바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체감이었습니다. 같은 시급이라도 몸이 받는 피로도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끝나고 나면 다음날 바로 또 총잡이로 나올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기사로 올라가면 수입은 확실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광택, 코팅을 혼자 맡게 되면 건당 수입도 생기고 월급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최소 몇 개월, 사람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총잡이로 버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이 일의 가장 큰 관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기술 배우는 거면 괜찮지 않냐는 말도 있었고, 총잡이로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루만 해보고 느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일은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기술이 쌓이면 혼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직종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초반 진입 장벽은 체력이고 버티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총잡이 첫 줄을 넘기지 못하고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당장 몸 쓰는 일이 가능하고 체력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분들, 단기 알바보다는 기술을 배우는 걸 목표로 하는 분들께는 총잡이부터 시작해볼 만한 일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하루 이틀 돈 벌 생각이거나 체력 소모가 큰 일을 피하고 싶은 분들께는 솔직히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세차 광택 코팅 기사 총잡이 알바, 하루 일해본 결과 돈만 보고 선택하기엔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목표로 한다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이 이 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일에서 오래 버틴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